2024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날이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최재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1962년생이니까 내보다 6살 적죠. 원래 63세인데 이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 그 뭐 이름은 이병철 씨죠. 그리고 이제 천공하고 건진법사라고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천공은 좀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면은 좀 양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일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최재영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또 건진법사라고 있어요. 건진법사는 음적으로 천공은 좀 양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은 건진법사라고 또 있는가 봐요. 이분은 음적으로 우리 나라 이제 뭐 주요한 어떤 뭐 사업 같은데 이렇게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뜨리지 않고 조금 터뜨리는가 봐요. 이 사람도 뭐 목사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공이 하는 이제 그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그 강의를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부서가 있는가 봐요. 정부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책이 펼쳐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천공은 천공은 내년 2025년 가을에 갑자기 통일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뭐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최재영 목사가 볼 때는 천공을 뭐 이렇게 아주 하찮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이비 무속인한테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섭섭려 갔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 전체가 질식 상태인데, 그렇죠? 최재영 목사 말씀이 그래요. 질식 상태라, 질식 상태. 이 정권 하에서 살기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질식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이번 총선에 다가오는 4.10 총선이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한 60일 정도 남았다고 보겠네요.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6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에 야권에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좀 압승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고 (2024년) 금년 가을에, 올 가을이단 말이에요. 지금 4월달이니까 올 가을 같으면은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2월달이니까 3, 4, 5, 6, 7, 8, 9, 한 7, 8개월 뒤에는 대선 분위기로 대선 전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아침에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별로 뭐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지금 지지율이 37%, 민주당이 31%니까 나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내보고 좌파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좌파가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허경영, 나는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이에요. 내 뭐 이런 말 했으면 좀 미안하지만 내 빤스도 허경영 빤스를 입어요. 빤스에 보면은 앞에는 허경영 사진이 한 장 있고 뒤에는 석 장 있어요. 그 빤스가 그렇더라고. 상당히 촉감이 좋고 좋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늘군 가가지고 말이지, 내일을 사다 보니까 허경영 그 빤스를 샀어요. 촉감도 좋고 그 좋아서 계속 입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난닝구도 이제 허경영 그 난닝구라고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난닝구인데,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한 장 샀거든요.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얼마 전에 버렸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내보고 뭐 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벌받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세포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허경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모든 생을 거쳐서 나는 허경영이라. 그런데 내가 한 유튜브를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있는 그 방에 일체 올리지 마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좋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알지만은 말씀을 할 수는 없고, 내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마찰 없이 지내야 되니까 뭐 해당 행위를 뭐 올리면은 해당 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뭐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 뭐 이래 가지고 뭐 어떤 무슨 아이고 참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아서는 이제 그분이 말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아마 큰 사람 났을 겁니다. 아마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은 되게 한번 충돌이 심하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보고 이제 내가 유튜브 촬영한 것을 국가혁명당 우리 뭐 카톡방이 여러 개 있거든. 뭐 거기 올리지 말아라고 한 그분이 내가 안지가 2018년도부터 알았던가 그래. 근데 내보다는 늦게 들어왔지. 군번으로 말하면은 내보다는 나이 많지만은 내보다는 군번이 훨씬 늦어요. 또 뭐 할 말도 많지만은 차마 뭐 그런 뭐 상스러운 말은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분이 보니까 이제 우리 카톡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보잖아요. 보면은 그분이 많이 싸우더라고. 카톡방에서. 말을 막 탁탁탁 하더라고.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뭐 자기가 막 옳은 이야기하고 상대방에서는 막 이런 이야기하고 모모씨하고 또 그렇고 모모씨하고도 그렇고 또 모모씨하고 그렇고 모모씨하고 그렇고 내가 알고 있기로도 한 4사람 5사람하고 싸우더라고. 크게 싸웠어. 크게. 나도 이제 그럴 뻔했는데 나는 절대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려요. 또 피해버리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그 부부를 아는데, 저기 자기 남편 보고 그래요. 당신 나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우리 말하지 마라. 절대 뭐 신신당부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 뭐 저런 사람 괜찮은데 왜 저런 말을 말 안 하는가 싶더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분도 이래 보면은 성격 자체가 이래 보면 남을 막 건드린다고. 건드리면은 꼭 싸움을 유발을 해. 유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은 크게 싸울 수가 있지. 크게 싸우더라고.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들도 내가 알거든. 근데 나는 그 단계에서 딱 접어버려요. 접어버리고 좀 멀리 해버립니다. 조금씩 멀리 해버려요. 그리고 그 방에서 빠져나와 버리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 참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말을 또 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내가 좀 착잡합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정말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될 정당이다 이래 봐요. 정권이면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굳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보다는 뭐 나이가 한 4살 작잖아요. 작은데 그분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무슨 기독교의 대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또 대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근본 그 깨달음도 깨친 사람도 아니잖아. 구수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아마 연세대 교수고 어머님도 교수고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울대 법대인가 그런데 교육시키면 또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활은 내보다 한참 늦게 했더라고. 나는 1980년 3월 1일 날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국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보다 한 10년 늦게 공직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대통령을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검찰총장 시절 때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2019년도 7월 달에 발령받았잖아. 발령받아가지고 2021년 3월 달인가 그때 그만뒀으니까 2년을 못 채웠다고. 1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둘 그 무렵에 대통령을 할까 이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202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또 뭐 그전에는 뭐 대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대호 검찰청에서 뭐 검찰청 그 뭐 이렇게 뭐 좀 더 뭐 작살내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청 검사들의 그 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검찰에도 캐비넷이 있지만은 검사를 또 관리하는, 옛날에는 안기부가 검사를 이렇게, 검사들이 꼼짝 못했지. 안기부가 그 국정원이 설치고 있을 때는, 중앙정보부가 힘이 셀 때는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안기부 밥이지 그냥. 그런데 뭐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점차해가지고 뭐 그래 된 건데 언제부터 그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했는지는 모르지. 그러면은 뭐 불과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품은 게 아니라고.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저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주 한 잔 마시면 그 한 클라스 있잖아.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그 한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 그렇다고. 저 해운대 백사장 가가지고 저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하나 탁 뜨면은 그 얍실이 하지. 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느냐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원효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뻔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하나 뜬 그 정도 양이, 그 사람이 능력이 그렇다고. 허경영 총재님이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라 껍질에 안에 있는 그 물방울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것도 내가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고.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렇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정말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꽉 있어가지고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또 학문도 피 터지게 공부도 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임마. 그렇게 살아와야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만인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 그런 것이 딱 길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허튼 길을 가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살아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뭐 권한과 책임을 따지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할 텐데 술이 입으로 들어가나?
참. 자, 그래서 그 20대 대선에 말이지, 진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이고,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뭐를 할지를 모른다 그러잖아.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자로 우 도리 이 사람 말 뭐 줏대가 없어. 뭐 치마폭이 쌓였다는 말이 있잖아. 그건 또 천공이 지시를 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데다가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석도 안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뭐냐고. 37%다 31%. 1% 차이 나면은 10석이라 그래. 10석. 국민의 국회 의석수가 10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6% 차이면은 60석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이재명이라면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재명이 문재인 하면은 막 뭐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존 뭐 한 30%에다가 7%, 6%가 앞서다 그러면 한 60명이 더 가버리면은 국민의힘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 150석을 이번에 가져갈 수 있으면은. 지금 뭐야 120석 가지고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 지금. 지금 있는 의석수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지금보다 의석수가 많아도 과반이 넘었다. 일당이 됐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무성이가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도에서 한번 출마하려고 뭐 몇 번 그 뭐야 남포동에서 인사도 하고 얼마 전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한다 그랬거든. 그 전에 김성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 김성태도. 그런데 뭐 대가리 팍 숙이고 이제 뭐 불출마하겠다 이래가지고 김무성이도 불출마했다. 그러니까 뭐 위에 좀 대가리급이지. 대가리급에서 안 한다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이렇게 쪽에는 공천이 좀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캐비넷에 있는 거 뭐야 그 비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있는가 봐. 뭐 그걸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간에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순조롭잖아 지금 공천이. 민주당에서는 뭐냐고. 국회 부의장 김영준가 이 사람부터 탈당을 하고 말이지. 뭐가 뭐 임종석이도 뭐 시끄럽거든 지금. 뭐가 좀 그 이재명이가 계속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만둬라 했었고 뭐 어떻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매끄럽지가 못해. 여하튼간에 지금 31%. 이러고 과반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속이 좀 안 좋다고 지금 속이. 앞으로 한 60일 남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워낙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그걸 하니까 내가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거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송영길이가 나오는 그 신당에서 많이 좀 당선이 되기도 바라고, 또 진보당 같은 데도 잘하거든. 정말로 국민들이 말이지
너무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려고 하니까 뭐 또 그 언론 방송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만 자꾸 보태줘 주니까 그 이제 세뇌를 시키니까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려고 하니까 그 각종 뭐 신문사 방송 이런 데 보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이랄까. 그리고 지금 녹색 정의당이라든지 이제 그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또는 그 진보당 뭐 이런 데도 한번 그 기회를 주는 국민들이 좀 투표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려고 하니까 이번 총선에 한번 이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지역에서는 그렇고 말이야. 지역에서는 정말 뭐 꼭 뭐 국민의힘 민주당만 찍어야 되나? 그거 안 그렇잖아. 한번 이런데 소수 정당에도 한번 찍어줘야 된다고. 송영길이 그 저 민주혁신당 요걸 찍는다든지 뭐 조국이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데 뭐 그런데 또 찍을 사람 찍고 말이야. 여하튼 국민의힘 민주당이 한번 좀 이렇게 팍싹 의석수가 적고 새로운 신당이나 무소속 이런 데서 막 그 정말 사람 인물을 봐가지고 막 찍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서는 내가 이제 허경영 우리 저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2월 8일 날 그러니까 11일 전에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너 내야 뭐 국가혁명당을 찍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국가혁명당을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하지만은 이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그 변희재님의 이제 정권 퇴진당 내가 좀 찍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비례대표로 투표가 2장이니까 지역 하나 하고 비례대표 찍으니까 그는 정권 퇴진장을 좀 찍어달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국가혁명당을 찍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아래죠. 토요일 날 그 강의 시에는 뭐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강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바로 이제 일본과 하나가 된다 했어요. 일본. 나는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일본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원래 이제 몽고와 하나가 된다 그랬거든. 몽고 저 북한 넘어서 중국 넘어서 그러니까 뭐 몽고와 하나가 된다 그랬다고. 그런데 일본하고 또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 이제 된다. 그래서 세계 통일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몽고하고 먼저 하겠죠. 몽고하고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봐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또 하나를 하겠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역사잖아. 역사.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때에 원래 이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라 백제에서 많이 건너갔다고. 백제가 망할 때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많이 넘어갔고 배를 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일본 섬은
원래 일본 토종이 있고 이제 백제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고 또 신라인들이 넘어가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고구려인들이 가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막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이민 가는 거야. 이민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제 일본이니까 그거 이제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12만 9,600년으로 볼 때는 불과 이제 뭐 1000년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안 그래요? 12만 9,600년으로 볼 때 한 1000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라. 뭐 그 사이에 뭐 임진왜란도 있고 뭐 한일 합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이 틀리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저 박윤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따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중국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황당무계하잖아. 근데 그 양자강 그 밑으로 이제 일본이 있었고 그 중국 대륙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다스렸다 이 말이야. 이거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죠. 허경영 신인도 아직 이 말씀은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왜냐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너무 이제 황당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완전히 뭐 돌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박윤수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사람이 이제 이걸 알지. 우리나라 원 역사를 안다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그 원 우리나라 그 역사 이것이 알려지고 또 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박윤수 선생님이 때는 온다고 봐야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평생 그 음지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고독한 그 삶을 살다가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빛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그 저기 화가들이 그런 화가들이 많아요. 화가들이 보면은 살아 생전에는 그 빛을 못 봐.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그림이 보통 뭐 1,400억 이렇게 팔린다고. 1,400억 1억 달러 그렇게 팔린다니까. 트럼프가 벌금이 5억 달러를 냈다던데.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근데 그게 이제 신발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팔렸, 뭐, 벌금 낼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가 봐. 5억 달러 같으면은 1억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으로 하더라도 1달러가 1,000원만 하더라도 1억 달러면은 1,000억인데 5,000억을 그렇게 신발이 팔렸는가? 그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원용석의 이제 정치 그걸 보니까 아침에 그런 말이 있던데. 하여튼 그 그림 한 장이 보통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1,400억 정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거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고흐 같은 사람이 그래요. 피카소는 아마 살아있을 때도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박윤수 선생님은 이제 살아있을 때도 아직까지는 미친놈 또라이 소리 들어요. 역사학계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때가 이제 오겠지. 허경영 신인도 마찬가지지. 뭐 신인님으로 못 알아보니까. 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최상근기, 초상근기, 뭐 백군근기 뭐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 최상근기, 상근기는 들었는데 최상근기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또 초상근기,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신인님을 알아보는 거야.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일본하고 이제 하나가 합친다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게 되려면은 이제 국민들이 옳은 역사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아마 좀 일어날 거예요. 박윤수 선생님이 때가 온다고. 때가 와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현대 미술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고인돌에 대한 그 책도 쓰신 분이 책도 쓰신 분이고 하여튼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하신 분이라고. 아직 그런데 황제가 이 땅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이분이 허경영 신인님이 황제다 이걸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하고는 이제 좀 아이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분을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일요 강의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불로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도 뭐 안티들이 설치 샀고 뭐 이러니까 또 뭐야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그 뭐야 저기 저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 앞에서 내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데도 말이지 JTBC인가 거기서 와가지고도 그냥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다 그거를 안 알리고 그걸 막아버리잖아.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듯이 보도를 하면은 아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것은 보도를 정상적으로 보도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좀 좋은 거는 보도를 안 하고 아주 안 좋은 거 요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뭐 그렇잖아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 빛을 못 보고 있다고 있지 아직까지.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실 분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로유가 먼저 생산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유가 썩지 않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하근기라 그러잖아. 이게 눈에 보여주면서도 못 믿으니까 불로유가 썩지 않는 걸 눈에 보면서도 못 믿으니까 하근기지. 내가 잘 쓰는 말로 그냥 속인들이고 99%가 속인들이고. 너는 뭐 내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참 꼭 천박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담아가 돌이니까 못 알아보는 그 하근기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불로유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먼저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누구 최덕수의 사물놀인가 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알려진 게 아니고 해외에서 먼저 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알려졌다 뭐 그러는데 아마 불로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바깥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뭐 그래 정치색을 띠지 않으니까 불로유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 위키지나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데 한번 뜨고 또 실제 이제 거기 이제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나갈 때는 뭐 계약 체결할 때는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썩나 안 썩나 이렇게 보고 계약 체결을 함부로 하겠느냐고. 안 썩는 거는 확실하잖아. 어떤 사람 내 아르데 여기에서만은 그 살균 처리했기 때문에 안 썩는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일본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늘궁에서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뭐 최경우 위원장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니까 뭐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제2, 3 하늘궁, 제3 하늘궁, 기산제수지하고 마장호수 그리고 그 주위에 뭐 오렌지 뭐 카페라든지 기타 뭐 많은 땅을 샀다는 것은 뭐 최근에 알았지. 이야기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깊숙하게 지금 뭔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제 조용하게 있는 것이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다. 원자탄이 지금 조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쾅 하고 터진다. 거다 말이에요. 하여튼 뭐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뭐 믿어도 재밌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된 것은
국민의힘에서 37%라고 하니까 가반이 넘어가면은 또 국민들이 또 3년 동안 이렇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변희재 씨는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나는 22대 국회 총선에서 변희재하고 최대집 씨, 변희재님은 꼭 돼야 되고, 또 송영길 씨도 꼭 돼야 되고, 또 허경영 신인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늘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다 합쳐가지고 한 95석,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신당, 또 송영길, 이제 민주혁신당, 그리고 변희재의 정권 퇴출당, 그리고 이제 진보당, 그리고 녹색정의당, 기타 이제 소수정당, 야권이지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 195석.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한 10석 정도 돼가지고 난 그래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석이 캐스트 보팅을 잡아서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주가가 하늘을 찌를 듯이 금값이나 다이아몬드 값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은 나와 있어. 결론은 세계 항제, 세계 통일, 아시아 통일, 대한민국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박영숙 씨라고 있습니다. 박영숙 씨가 이분이 UN 포럼인가? UN 포럼 한국 대표인가 그래요. 이분이 박영숙 씨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래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미래. 그래서 그분이 쓴 책도 내가 2권인가 샀어요. 내가 책을 잘 안 사는데 한 권은 내가 집에 있고 한 권은 누가 빌려 가지고 안 주더라고. 내가 더 달라고 말을 못 하는데 박영숙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의 소리 스픽스에 나와가지고 그 박영식 씨하고 대화한 게 있더라고. 와, 이거 진짜 반갑더라고. 그 박영숙 씨가 굉장히 박식하신 분입니다. 정말 영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고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아주 이렇게, 미래가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미래학에 이분이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박영숙.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스픽스에서 나와가지고 박영식 씨하고, 박영식 씨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잘 모르잖아요.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모든 유튜브 이제 앵커들, 이 사람들 입에서 허경영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허경영이 나올 때 되면은 아마 국회의원이 이제 돼야 되고, 또 나는 그 정도는 생각 안 했는데 국회의원을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아주 이제 가격을 받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10석을 가지고 캐스트 보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박영식 씨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 좀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100%요. 어제 변희재님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으로 나갈 때에
허경영 대표가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변희재님이네. 변희재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박영숙 씨가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는 리플리 정우증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허언증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가짜를 진짜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얼굴도 여러 번 이렇게 성형 수술을 성형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뜯어 고치고, 또 서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서울대학원에 놓은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학원 그 상당히 어렵지. 윤석열 대통령도 학사 출신이지 석사 출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학원에 그 합격하기도 힘들다고. 그런데 서울대학원에서 이제 정식 대학원을 말고 거기서 뭐 사회 좀 이렇게 사회에서 돈 뭐 저명 인사들이 이제 그 돈을 좀 이렇게 내고 그 뭐 강좌 듣는 그런 그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경력이 있어. 그런데 이제 경력난을 죽는데 잘못 적으면은 서울대학원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 되거든. 천지차거든 그거는. 서울대학원에 정식으로 시험 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서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느냐 그거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서울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대한민국 사람 또나게나 아무나 뭐 돈만 주면은 거기서 이제 공부 이렇게 강좌 듣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간 거라고. 그건 사실이라. 그런데 나는 그 분명히 봤어. 몇 번을 봤는데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되기 전에 청문회를 하잖아. 청문회 할 때 지금 그 강원도지사 그 사람이 그 누구더라? 김진태가 그때는 야당이니까 김진태하고 장제원이가 날카롭게 물었다고. 검찰총장 후보의 부인이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물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그런 걸 밝히지 않는다 뭐 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졸업증명서 그 확실하게 가져온다 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우리 집사람은 서울대학원 뭐 경제학과인가 이렇게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도 그래 알았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TV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겠나? 안 그래? 그런 데서 어떻게 나와서 거짓말 하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집사람은 서울대학원 출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그럼 뭐 찾으면 나와요. 나도 그 뭐 아무리 뭐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은 그 뭐 정확한 거 이거는 정확해요. 찾으면 내가 그 두 번인가 정확하게 봤다고. 그때 할 때 직접 봤고, 그 당시 청문회 할 때 내가 직접 대리로 봤고, 그 자료는 그대로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서울대학원 졸업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집사람이 그러니까 졸업했는갑다 이렇게 알은 것 같아.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 여하튼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 심각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이야 이게. 그거는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치면 놈이다. 유튜브 봐가지고 박영숙하고 이제 김건희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박영숙 김건희 이렇게 치면은 스픽스 놓으면서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진짜 유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그 전체 방에는 안 올렸고 국가혁명당 그 서울 방에는 내가 올려놨다고. 뭐 그거 보고 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사람은 지식이 정확한 지식은 그 박영숙 씨 그 강좌는 아주 그 고급 강좌예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이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박영숙 씨 그 미래학 연구하시는 분의 강의는 아주 그 값진 강의예요.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올려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병이 있느냐,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상이 있느냐면은 스톡홀름 그 정상이 있다 그래. 그 뭐냐니까 스톡홀름이 어느 나라 수도인지는 모르겠네. 저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 중에 하나의 수도가 그렇죠. 이 스웨덴의 수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스웨덴. 예. 거기에 이제 은행 강도가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강도짓을 하는 가운데에 거기 은행 어떤 여직원하고 그 짧은 기간에 정이 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영향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꼼짝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검찰총장 될 때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 실 때도 그렇고 될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 임금왕자 선거 있잖아. 그게 청문회 할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거기에 대한 내력을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좀 있으면 공개를 한다 그러더라고. 자세하게 어째서 임금왕자를 쓰게 나왔느냐. 그거 다 김건희 뭐 다 들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스톡홀름 정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못 간다. 나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보라고.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리모컨 이런 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스톡홀름 정상이 있다고 한 것은 박영숙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톡홀름 정상이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영숙 씨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다 하는 거예요. AI가 판사보다 100만 배 낫다고. 검사보다도 100만 배 낫고.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사가 없어지는 시절, AI 검사가 다 하고, AI 처음에는 이제 다 없어지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AI가 20%, 일반 사람이 이제 한 80%, 좀 있으면 50대 40, 50대 50, 뭐 이래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요즘도 말이죠. 버스 탈 때 그 동전 넣고 타는 사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카드로 하잖아요. 교통카드로 하듯이. 가면 갈수록 AI 검사, AI 판사가 다 대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일은 그 검사들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일 가족을 도륙내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지나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된다고 지금 야들이 막판에 지금 우리나라 검찰 그 특수부 애들 말이야. 아마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엄청 갈 거야. 그게 그 애들. 아마 엄청 가지. 그것들이 막 죽었다고 생각해라. 후리아들 놈 새끼들아. 인간 하나하나로 보면은 다 나와 한 몸이지만은 출세를 위해서 남을 그렇게 괴롭혀서 되겠나 임마. 보이시피싱을 오늘 보니까 아이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알바생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회사 정직원 이렇게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돈 받아 오면 된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돈 운반하는 사람들은 다 잡히잖아. 한 보름이나 한 열흘 있으면 다 잡히는데 자기는 싹 빠지고 돈은 자기가 벌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남의 눈에 피눈물 내 가지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인가? 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 돈을 운반해 가지고 그 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세 해가지고 특수부 검사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 멀쩡한 사람 말이야, 변혜재 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깜빵으로 보내고 자기는 승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를 가반석을 이상을 가져간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최대집시 변희재 씨하고 정권 퇴진당을 만든다 그러잖아. 지금 의사협회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경 이름을 밝힐 수는 좀 뭐라지만은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라고. 연쇄 살인범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 모모가 그래요. 그런 놈들이 특수부 검사로 출신해 가지고 출세하고 하여튼 간에 이번 총선이 이제 한 60일 남았는데 그 이전에 국가혁명당 한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가지고 말이지, 비례대표에서 한 10석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합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여하튼 간에 대통령이 돼 있고 세계 환경은 돼 있고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유튜브 하면서 최고로 좀 좀 깔아앉는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150석이 나와야 되겠느냐고. 37% 지금 뭐 앞으로 60일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으로서는 한 석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한 80석이나 90석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한 95석 정도 나와가지고 말이지, 캐스트 보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혁명당에서 지게 돼가지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비춰주고 국민들 입에서 허경영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블로유가 이제 빨리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좀 이렇게 나오고, 그 뉴스위크지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터뜨려주고 그래주면은 좋아지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지금 2월 달이잖아. 지금 3, 4, 5, 3개월 남았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일이 이제 터진다고. 아무래도 총선 지나고 대선이 있을 것 같다고. 아마 대선은 금년에 있지 않나. 최재형 목사처럼. 최재형 목사가 지금 아직 터뜨릴 게 많이 있거든. 그런 거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고. 자, 송영길 신당, 여기 아마 여기다가 희망을 걸어야 되고, 또 변희재 최대지 신당. 이 사람이 이제 변희재님은 원래 그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눈꼽만침도 없었어. 민주당에서 좀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하도 안 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런 분들이 국회 좀 들어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헌법은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됨으로써 새로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헌법 1조 1항부터 다 바꿔버리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식주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신인님께서 와 있는데 그걸 왜 못하겠느냐고. 자, 아래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일본하고 합친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몽고와 먼저 합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합치지겠죠. 유엔 상임이사국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많잖아. 이미 저 임진왜란때 우리가 당한 것도 있고, 일본이라면은 막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제 실제 원 역사를 이제 밝혀낸 분이 박인수 선생님이니까, 이분이 이제 571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이제 이분의 이제 시대가 또 열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옳은 역사를 알아서 일본하고 우리가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거기 반대가 없도록 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제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국민 전체로부터 이제 호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블루비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무슨 뭐 서울 우유나 무슨 남양 우유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먼저 해가지고 이제 온다는 거. 다 돼가겠죠 지금. 뭔가가 하나 터진다고. 터져가지고 큰 바람이 이번에 이제 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로 갈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지. 2월 8일 이후에 알았지. 그전에는 그냥 국민의힘당과 그 국가혁명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후보로 가려고 가는 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았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는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말이야. 자, 그만하겠습니다. 내 유튜브 보시는 분이 그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데, 끝까지 보시는 분은 뭐 5사람, 10사람도 안 될 건데. 끝까지 보시는 분은 일당 100억입니다. 100억.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파워가 세신 분이다. 틀림없어요. 일당 100억. 100억. 그리고 상근기 중에서도 상근기, 초 상근기. 12,000 도통군자들을 하늘궁을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근기잖아요. 초상근기고 최상근기고
백붕 상근기를 받으신 분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분이 있다고. 안 그래요? 초 상근기, 채 상근기. 한번 말해봤습니다. 또.